대한민국 대표팀과 오만 대표팀 간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비조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하는 오만 대표팀은 현재 FIFA 랭킹 76위 자리에 위치한 아시아에서는 꽤나 높은 레벨로 평가받는 팀으로서 지난 2023 아시안컵에서도 무려 2포트에 배정이 됐었던 아시아의 상당한 복병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오만 대표팀은 최근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이라크라는 중동의 강호를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친 끝에 0대1로 분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대표팀을 상대로 홈에서 최악의 경기를 치렀던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가 원정 경기인 만큼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지난 1차전 팔레스타인 대표팀과의 경기가 워낙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오만과의 경기에서는 기존 팔레스타인전과는 다른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인터뷰를 남기면서 이번 경기에서 많은 변화와 함께 반전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이미 표명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은 조현우, 골키퍼 서령우, 이명재, 김민재, 황인범, 손흥민, 박용우, 황희찬, 정승현, 이강인, 오세훈 선수까지 확실히 팔레스타인 대표팀과의 1차전 경기 결과가 워낙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팔레스타인전에 출전했던 정호영, 김영권, 주민규 등 노장 선수들을 대거 제외시키는 결단을 감행했고, 그 자리를 박용우, 오세훈, 정승현, 황희찬 등 좀 더 젊은 선수로 구성하게 되면서 이번 오만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좀 더 젊은 선수들을 토대로 한 빠른 템포의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라인업으로 오늘 오만 대표팀과의 경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확실히 객관적인 전력상 완전히 압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경기 내내 완전히 레벨이 다른 기본기 차이를 보이면서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지배했고, 전반전 초반에는 볼점률이 80%가 넘어갈 정도로 완전히 압도적인 양상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경기 초반부터 선발로 나온 윙백으로 나온 서령우와 이명재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수비에서의 허점이 드러났던 경기였습니다. 미드필더로 나온 손흥민, 이강인, 박용우가 나왔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 박용우는 손흥민, 이강인과의 간격을 못 맞추며 볼 배급이나 공을 받으면 경기의 흐름을 끊는 등 수비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실히 오만 대표팀의 홈구장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보다 잔디의 퀄리티가 좋아서인지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처음부터 자유자재로 볼을 소유하면서 정말 완벽하게 경기를 지배해 나갈 수가 있었고, 우리 대표팀은 처음부터 오만 대표팀을 상대로 정말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저마저 3분 만에 이강인 선수가 수비수 한 명을 제쳐낸 뒤 왼발 중거리 슈팅으로 시작부터 유효 슈팅을 만들어냈는데, 아쉽게도 이것이 골키퍼의 환상적인 세이브에 막히면서 찬스가 무산이 되었지만 전반전 10분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황희찬 선수가 낮게 깔리는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어버리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경기 시작부터 좋은 경기력과 함께 득점이 결과물까지 얻는 그야말로 최고의 결과를 처음부터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22분에도 수비수를 끌어들인 뒤 환상적인 킬패스로 황인범 선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줬지만 슈팅까지 연결되지 못했고, 이강인 선수는 환상적인 트래핑 후 킬패스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등 확실히 우리 대표팀이 기량적인 면이나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위를 보인다는 것이 증명되는 전반전 초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중반 들어 중국의 만인 심판이 온사이드인 손흥민 선수에게 오프사이드 판정을 내리는 등 아쉬운 판정을 내리면서 찬스가 무산됐고, 전반전 27분에는 박용우 치명적인 턴오버를 범하면서 오만 대표팀에게 역습 찬스를 내주는 등 흐름이 오만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이라크 대표팀을 상대로도 상당히 공격적인 역습을 끊임없이 시도했던 오만 대표팀은 오늘 경기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우리 대표팀의 골문 들어왔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전반전 초반에는 지배하는 형태의 우세한 경기를 펼쳤지만 전반전 중후반 들어 또다시 중원 간격이 벌어지면서 지배력을 잃기 시작했고,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내지 못하다 보니 오만 대표팀의 압박에 계속해서 힘겨운 경기를 펼치는 정말 초반 경기력을 오늘은 좀 다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력이었지만 결국 팔레스타인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 대표팀은 계속해서 오만 대표팀에게 찬스를 내준 끝에 전반전 추가 시간 오만 대표팀의 위협적인 프리킥 찬스를 정승현 선수가 자책골로 우리 대표팀의 골망을 흔들어버렸고, 결국 우리 대표팀은 전반전 중후반 굉장히 실망스러운 흐름이 계속된 끝에 1대1 무승부로 전화전을 마치는 오늘 경기 역시 최악의 내용과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갔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전 극초반 85%에 달하는 볼 점유율을 보였지만 전반전이 끝날 땐 60%대까지 떨어질 정도로 오만 대표팀에게 많이 밀린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후반전 초반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 PK 찬스를 얻어내면서 위기를 넘긴가 싶었지만 아쉽게도 이것이 만행 심판에 의해 파울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취소가 되고 말았고, 이강인 선수가 그나마 혼자 힘으로 몇 차례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우리 대표팀은
후반전 중후반에는 아예 찬스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경기력으로 계속해서 의미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특히 우리 대표팀이 가장 좋지 못했던 부분은 계속해서 공격 진영에서 볼을 돌리다 한 타이밍에 튀어나오는 오만의 압박에 순식간에 볼을 탈취당해 그대로 위협적인 역습 찬스를 허용하는 장면들이었는데, 사실 오만 대표팀의 공격수들이 오만 리그나 태국 리그에서 뛸 정도로 퀄리티가 낮은 선수들이라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것일 뿐, 조금만 더 강한 공격수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두세 골을 허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경기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홍명보 감독은 이재성 선수와 황문기 선수를 교체 투입시키면서 공격의 변화를 가져갔는데, 결국 우리 대표팀은 82분 우리나라 대표팀의 캡틴이자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정말 환상적인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극적인 결승골을 뽑아냈고, 사실상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에 의해 최악의 경기 내용을 뒤집는 데 성공하면서 이번 오만 대표팀과의 원정 경기를 가까스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의 이번 득점 장면은 자신의 주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환상적인 퀄리티의 득점이었고, 아무리 경기가 안 풀리는 팀이라고 해도 한방 있는 공격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득점 장면이었는데요. 물론 이번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상대한 오만 대표팀이 지난번 팔레스타인 대표팀보다는 훨씬 더 강한 상대이고 원정 경기라는 점도 충분히 감안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선수단을 보유한 우리 대표팀이 오만 대표팀에게 이렇게까지 힘든 경기를 펼친다는 것은 사실상 납득하기가 힘든 경기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도 우리 대표팀에게 문제가 됐던 것은 중원 장악력과 상대의 압박이나 역습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공격 전개 부분에서도 공격 전술의 아쉬움이 느껴지는 경기력이었는데, 우리 대표팀은 경기가 시작됐을 때는 정말 잘 준비를 해와서 다른 팀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중후반 들어 상대가 공격적으로 압박해오자 실수들이 나오면서 흐름을 내주기 시작했고, 오만 대표팀의 변화된 공세를 대처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확실히 홍명보 감독의 역량이 상당히 아쉬운 내용의 경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오늘 경기는 1차전 팔레스타인 대표팀과의 경기와 비교를 했을 때 초반 경기력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인 문제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팬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역시나 부족한 내용의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홍명보 감독 지난번 팔레스타인 대표팀과의 데뷔전 경기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성과를 내면서 많은 팬들을 실망시켰었고, 이번 오만 대표팀과의 경기 결과에 따라 향후 평가가 상당히 달라지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번 경기 또한 이런 경기를 보였다는 것은 팬들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가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은 선수들이 소속팀에 복귀를 해서 리그 경기들을 치르게 되고, 10월에 있을 월드컵 3천 예선에서는 요르단 대표팀과 이라크 대표팀이라는 이번 9월의 매치 팔레스타인 오만보다는 훨씬 더 강한 상대들을 연달아 만나게 되는데요. 홍명보 감독에게는 이번 2연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경기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달 동안 정말 잘 준비를 해서 팬들에게 계속해서 만족감 넘치는 경기를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한국 대표팀 수준에서 일반 항공편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일본 언론인이 한국 대표팀을 우연히 공항에서 마주친 경험을 전하면서 왜 전세기를 띄우지 않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일본 사커 다이제스트는 8일 카타르 도하의 하마드 국제공항에서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 대표팀을 목격했다고 전하며 다소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매체 기자는 오는 11일 새벽 1시 바레인에서 열리는 바레인과 일본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경기를 취재하기 위해 경유지였던 해당 공항에서 환승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동료 기자로부터 손흥민을 포함한 한국 대표팀이 공항에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쪽을 바라보니 주장 손흥민과 J리그에서 활약했던 정승현 등 한국 대표팀 10여 명이 공항을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기자는 왜 손흥민이 이런 곳에 있지? 라고 잠시 생각했으나 곧 한국이 오는 11일 오만과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어 환승 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팀은 중국의 7대0 대승을 거둔 뒤 그날 심야에 전세기를 타고 다음날 6일 바레인에 도착했다면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도 지난 1일 경기가 있었던 유럽파를 벨기에에 모아 전세기를 띄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일본 대표팀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대표팀 수준에서 일반 항공편을 이용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5일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직후 외박을 실시했고 다음날 오후 11시 인천공항에 모여 7일 오전 1시에 출국했습니다. 도하를 경유한 비행기는 오전 11시 30분경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매체는 세계적인 지명도를 자랑하는 손흥민이지만 특별히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0월 열리는 요르단 원정 경기에는 전세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열릴 예정인 경기에 축구협회, 파트너사 관계자, 취재진, 응원단이 몸을 싣게 됩니다. 단, 대표팀은 출국 시에는 별도 항공편을 이용하고 귀국 때만 전세기를 탈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